데일리 브리핑. 네,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.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워싱턴입니다. 네, 자 이제 중간 선거가 정말 딱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 연방 하원 다수당이 바뀔 것이다라는 판세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? 네, 아직까지는 그 변화는 없지만은 의석 분포, 의석 차이는 좀 좁혀진 것 같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지난번에 한번 그 D-20에 보면은요, 공화당이 지금 현재 5석만 더 빼앗으면은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기 때문에 다수당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인데, 당시에는 5석만 빼앗으면 됐는데 12석을 이미 빼앗은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확실한 그 다수당이 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이제 선거전이 또 선거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약간의 접전 양상이 더 이제 확산이 됩니다. 확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쿡 폴리티컬 리포터라는 유명한 그 선거 분석 리포트가 있거든요. 거기서 본 걸 보면은 공화당 하원에서는 9석을 빼앗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된다라고 판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데 공화당 현역에서 2석을 잃을 것 같다.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면은 7석을 빼앗는다는 것이 되거든요. 네. 5석을 빼앗으면은 과반인 218석을 도달하기 때문에 넘기 때문에 다수당이 된다는 것인데 7석에 그친다 그러면 정말로 가까스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 한 석 차이에 이제 상원의 경우에 보면은 50대 50이라도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에서 이기면은 다수당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그것도 다수당 교체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. 그래도 레드 웨이브라는 공화당 파고 그야말로 스나가 될 것이다. 라는 예측과는 상당히 좀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예전에 그 오바마 시절인가요? 그때는 63석이나 하원에서 잃은 적이 있거든요. 네. 집권 여당이. 네. 그런 것에 비하면은 민주당이 이번에 그래도 많이 그 선전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뭐 지금 현재 220대 212 공석 3석이기에 다수당을 가까스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수당은 하원에서 다수당은 내주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. 네. 따라서 현재 격전지가 31곳으로 하원에서는 꼽고 있는데요. 민주당이 21석이고 공화당이 10석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면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불리한 것이죠. 방어해야 할 그 지역이 21곳이 2배나 많으니까. 그렇겠죠. 공화당이 현역 의원 10곳, 격전지에서 10곳만 확보하더라도 이게 212에서 10곳을 플러스하면 222가 되기 때문에 218석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은 이제 다수당 교체는 거의 그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최소 222석이고 민주당의 의석 격전지 221석에서 얼마나 더 뺏어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의석수 차이가 커질 수도 있고 또 좁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아무튼 연방 하원의 다수당은 분명히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도 선거를 이제 2주일 보름 앞둔 현 시점에서도 그것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상원 다수당은 그야말로 안개 속인 것 같은데요. 어떤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까? 네, 지금도 뭐 50대 50 아닙니까? 50대 50으로 반분돼서 말씀드린 대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당연직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다수당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서도 상당히 그 35석을 새로 뽑는 것인데요. 접전지가 4군데로 지금 꼽혀졌는데 민주당 현역이 2석이고 공화당 의석이 또 2석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만 나눠 가진다면 그대로 또 50대 50이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디로 상원 다수당이 어디로 갈지는 정말로 안개 속 오리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접전지 4곳의 승부가 어떻게 나뉘냐에 따라서 상원 다수당이 결정이 될 텐데요. 민주당 현역 의원이 지금
아주 어려운 그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조지아의 워녹 상원의원과 네바다주 상원의원입니다. 네바다주 상원의원은 그 최초의 라티노 여성 상원이었는데 라티노 태심이 요새 좀 달라졌습니다. 공화당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가장 최초의 그 네바다에서 최초의 여성 라티노 상원의원을 뽑아놓고도 지금 재선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있기 때문에 이 두 석을 과연 민주당이 방어를 할 수 있느냐. 이것 때문에 이제 연방 상원 다수당짜리가 어디로 갈지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고요. 네. 또 공화당이 있던 것은 펜실베니아는 패투미 상원의원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무주공산이 되는 것을 민주당이 거의 뺏은 것으로 얘기하다가 지금 이 민주당 후보 상원의 후보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하. 그러다 보니까 뇌졸중을 좀 이제 앓은 그런 이력이 있어갖고 상당히 건강 때문에 결국은 그 이제 외과 의사 출신의 이제 TV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 지난번엔 뉴저지에서 쇼맨십을 벌였다가 거의 질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따라붙기 시작해서 그래도 후보의 건강 문제가 상당히 또 큰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을 민주당에서 빼앗아 올지는 아직은 다시 또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. 위스콘신에서도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인 그 론전슨 상원의원이 거의 이제 상원의원 자리를 내놓을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막판에 돈도 많이 뿌렸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역시 이 중진 상원의원의 그 위력, 저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이제 두 군데씩 나눠서 그 방어를 한다 그러면은 다시 50대 50이 된 꼴입니다. 그리고 조지아나 네바다 중에서 민주당이 한 석을 잃게 되면은 49대 51이 되는 것이고요. 네. 반대로 펜실베니아를 민주당이 빼앗아 오면은 네. 51대 49로 또 민주당이 되는 것이고,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원 다수당 자리의 선거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가장 이 치열한 접전을 마지막까지 펼치고 있는 곳도 이 네 군데, 조지아, 네바다, 또 펜실베니아, 위스콘신 상원의원 선거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.